300만 원짜리 지갑 도둑질해놓고 아직도 발뺌할 거야? 현장에 있던 건 당신뿐인데 누구 탓을 하려고? 재벌 3세가 왜 백화점 계약직으로 숨어 살았을까요? 300만 원 지갑 도난 누명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할아버지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빛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 오전 9시 매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진열 소리와 직원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사이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은 25살. 서윤아는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한 표정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단발머리, 정돈된 유니폼, 그리고 언제나 단정한 자세. 유나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실함 그 자체였죠. 하지만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는 업무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 씨는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같은 팀 정하은이 다른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일은 완벽하게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실제로 유나가 백화점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와 묵묵히 맡은 일만 해왔고 회식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동료들은 처음엔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한빛그룹 창업자 서태준 명예회장의 손녀였으니까요. 서태준,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이름 아래 숨어 살아온 유나는 23살이 되던 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당당히 말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특권이 아닌 제 실력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서태준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걱정했죠. 하지만 유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서윤아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도 모르는 평범한 계약직 사원으로 말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 점심값을 아끼려 도시락을 싸오는 일상. 월급날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다음 달 생활비를 계산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유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충만했고 외롭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오늘도 유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열대 정리를 확인하며 오늘 입고될 상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료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유나는 상관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2시 한빛백화점 명품관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식품관 직원 중 누군가가 명품관 업무 지원을 나가야 한다는 공지였죠. 평소 성실함으로 인정받던 유나가 자연스럽게 선택되었습니다. 유나 씨, 명품관 VIP 고객 응대 좀 도와주세요. 팀장의 부탁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품관은 식품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 그리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었죠. 차미연이라는 VIP 고객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유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고객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이 가방들 좀 보여주세요. 색깔별로 다 꺼내서 비교해보고 싶어요. 차미연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묵묵히 고객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10여 개의 명품 가방을 꺼내어 진열하고 하나씩 설명해 드렸죠. 1시간 가까이 지난 후 차미연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졌네요. 분명히 여기 놓았는데. 그녀가 찾던 지갑은 루이비통 한정판으로 가격만 30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모두 나와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 아래, 소파 틈새,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왜 꺼져 있었나요? 차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늘 오후 명품관 감시 카메라가 정기 점검으로 잠시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이 사라진 시간 동안 고객 곁에 있었던 사람은 유나뿐이었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있었는데. 차미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지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방만 보여달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차미연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죠? 여기 있던 사람은 당신뿐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명품관 매니저 강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지갑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일한 용의자는 유나였으니까요. 몸수색을 해보겠습니다. 강도윤의 제안에 유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몸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이어서 유나의 사물함까지 뒤져봤지만 역시 지갑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숨겨놓았겠죠? 차미연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유나는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하은조차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백화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품관 직원이 명품관에서 도난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유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진실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유나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해. 유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차미연이라는 고객,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 경고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고객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주영 대리에게 부탁했죠. 차미연이라는 VIP 고객 정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주영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유나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안 되고 대략적인 구매 이력 정도만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보던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이연의 VIP 등급 획득일이 불과 3년 전이었고 그 이후 구매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클레임 이력이었죠. 이 사람 클레임이 정말 많네요. 김주영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매달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직원 관련 클레임이 유독 많고 유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클레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참이연이 제기한 클레임 중 절반 이상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직원의 불성실한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시계 매장에서 액세서리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가을에는 화장품 매장에서 샘플을 훔쳤다고 의심받았다고 하네요. 모두 결국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됐고, 김주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한 고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직원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매번 합의금을 받고 끝난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체가 뭔지 아세요? 김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VIP 고객 정보에 보면 한빛그룹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유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빛그룹 관계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할아버지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특히 우리 가문 주변에는 더욱 그렇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언젠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급했던 이름 중 하나가 참이연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안과 얽혔던 여자인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유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주영 대리님, 혹시 이 클레임들 중에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있나요? 김주영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모든 클레임이 백화점 내부에서 합의로 끝났어요. 경찰 신고는 한 번도 없었네요. 이제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참이연의 지갑 분실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 혹시 이 사람이 왜 당신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김주영의 질문에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할아버지와 극소수뿐이었으니까요. 유나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참이연이 자신을 노린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유나는 명품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명품관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라 자리에 없었고 유나는 조용히 사건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유나는 참이연이 앉았던 소파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 테이블 아래, 심지어 화분 뒤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나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소파 옆 작은 휴지통에 버려진 영수증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어제 날짜로 된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이 아니네. 유나는 영수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주차장 위치는 백화점에서 3블록 떨어진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왜 차미연이 백화점에 쇼핑을 왔는데 다른 곳에 주차를 했을까요? 유나는 급히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유나는 주차 관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루이비통 지갑을 들고 계신 여성분 기억나세요? 유나의 질문에 주차 관리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차에서 뭔가 찾으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차 안을 뒤지시더니 결국 찾으셨나 봐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요.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차미연이 어제 오후 자신의 차에서 지갑을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혹시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유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나가는 시간대였거든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차미연이 백화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실제로는 호텔 주차장에서 지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차미연의 지갑 분실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유나는 백화점으로 돌아가 보안팀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어제 오후 백화점 주변 외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안팀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유나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영상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차미연이 호텔 주차장에서 나와 백화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분명히 루이비통 지갑이 들려 있었죠. 이거네요. 유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때 백화점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유나 사원은 즉시 사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나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실에 가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유나는 차미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차미연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도 왔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유나는 차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저가 아니라 당신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나는 품에서 호텔 주차장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차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어디에 주차했든 상관없잖아요. 어제 오후 4시에 호텔 주차장에서 지갑을 찾으셨죠?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혀 있어요. 유나의 말에 차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빛그룹 총무부 이사 백정우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사장실로 들어오시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장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에는 차미연이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다른 편에는 유나가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정우 이사는 책상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정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미연 고객님께서는 어제 오후 명품관에서 300만 원짜리 지갑을 분실하셨다고 주장하셨고 서유나 사원을 의심하고 계십니다.
차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 사원 앞에서 지갑을 꺼내봤는데 나중에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윤아 사원은 반박할 증거가 있다고 하는군요. 백정우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차미연 고객의 과거 클레임 이력입니다. 유나가 프린트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12건의 클레임을 제기하셨는데 그중 8건이 직원 관련 문제였습니다. 모두 합의금으로 해결되었고요. 차미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연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클레임을 제기한 건데요. 두 번째, 어제 오후 4시 10분 백화점 외부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유나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차미연이 호텔 방향에서 걸어와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분명히 루이비통 지갑이 들려 있었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차미연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호텔 주차장 관리 직원의 증언입니다. 유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차미연 고객님이 주차장에서 차 안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계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찾으신 후 기분이 좋아 보이셨다고요. 백정우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차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차미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여자애가 누군지나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한빛그룹 서태준의 손녀라고요. 순간 사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정우의 눈이 커졌고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백정우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차미연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태준 그 늙은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손녀라도 혼내줘야 속이 시원하죠. 돈 많은 집 애들은 서민들 고생이 뭔지 알아야 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차미연은 처음부터 유나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서태준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유나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백정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미연 씨, 지금 하신 말씀은 명백한 허위 신고이자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직원을 모함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미연은 이제야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백화점은 출입금지이며 VIP 자격도 즉시 박탈됩니다. 백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미연이 사장실을 나간 후 백정우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서태준 회장님의 손녀십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원해서 정체를 숨기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한빛백화점 전체 방송망에 서태준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백화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과 갑질로 인해 한 직원의 존엄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태준이 직접 식품관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유나야. 그 순간 유나의 정체가 백화점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태준이 10분간을 떠난 후 백화점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평범한 계약직 사원이라고 생각했던 서윤아가 실제로는 한빛그룹 창업자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하은이 다른 동료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벌가 아가씨랑 같이 일한 거야? 유나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제의 일로 인해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때라고 여겼죠. 오전 10시 유나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서윤아 사원님, 인사팀장실로 와주시겠어요? 인사팀장실에 도착하자 김성호 팀장이 환한 미소로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성호가 서류를 유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즉시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대리급으로 특별 승진시키라고 하네요. 유나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김성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제가 원했던 건 특권이 아니에요.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금 정직원이 된다면 그건 제 할아버지 덕분이지 제 능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김성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나 씨의 정체가 알려졌는데 계속 계약직으로 있을 이유가 있나요? 더욱 그래서 증명해야 합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운 좋은 재벌가 딸인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나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유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곳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사람이 서태준 회장 손녀라며? 그럼 지금까지 왜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야? 재벌가 애들 체험놀이 아니었을까? 유나는 이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하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어제 일 때문에 의심한 건 말이야. 괜찮아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재벌가 손녀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정하은의 질문에 다른 동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서요. 서태준의 손녀가 아닌 서윤아라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오후에 할아버지 서태준이 다시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나와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화점 임원용 회의실에서 할아버지와 마주 앉은 유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서태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정체가 알려졌으니 더 이상 평범하게 지낼 수도 없을 테고. 할아버지,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잖니. 편견의 시선도 있을 테고. 그래서 더욱 해내야 해요. 유나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닌 서윤아로서 말이에요. 서태준은 손녀의 굳은 의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구나. 그럼 조건이 있다. 1년 안에 정직원이 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다. 네, 약속드릴게요. 윤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아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할 때였습니다. 특권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윤아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야 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윤아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아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윤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해요. 정하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윤아가 제안한 식품관 리뉴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윤아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식품관 진열 방식을 버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테마별 구성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바쁜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 코너, 건강을 생각하는 가족을 위한 유기농 코너,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식재료 코너 등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네요. 식품관 팀장 박수진이 매출 보고서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납품업체들의 협조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아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재벌가 아가씨의 장난이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아가씨, 이런 걸로 장사가 되겠어요? 한 납품업체 사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던 것을 윤아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공주님이나 하세요. 하지만 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경쟁업체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었죠. 윤아야, 너무 무리하지 마.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던 윤아에게 정하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벌가 손녀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윤아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고객들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관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백화점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이번 분기 우수 사원 후보에 서윤아 사원이 올라왔네요. 인사팀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식품관 리뉴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과 매출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장 손녀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거 아닐까? 하는 소문들이 돌았죠. 윤아는 이런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투명하게 일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고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업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해 연말 드디어 정직원 전환 심사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직원 전환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유나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유나에게 매니저 승진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10분간 신규 매니저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직접 유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계약직에서 매니저까지 이례적인 승진이지만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날 저녁 식품관 직원들이 유나를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한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동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대단해. 정하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했었어. 재벌가 딸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 근데 정말 멋있어. 심지어 예전에 유나를 의심했던 강도윤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유나는 따뜻하게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이제 다시 잘 지내요. 유나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태준의 손녀가 아닌 서유나 매니저로서 말이에요. 2년 반이 흐른 어느 봄날, 유나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한강이 저 멀리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유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유나야, 여기 있었구나. 정하은이 옥상으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아래에서 찾고 있었어. 내일 신상품 입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 금방 내려갈게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하은은 유나 옆에 서서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지?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맡고. 정하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최근 다른 지점 식품관 리뉴얼까지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한빛백화점 전체의 식품관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된 것이죠.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정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말 수 없던 계약직 유나 씨가 이제는 회사 전체가 주목하는 매니저가 되다니.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백화점에 들어왔을 때의 두려움, 차미연 사건으로 인한 시련, 정체가 드러났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은 씨, 고마워요.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힘들 때 격려해 준 거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매니저님 덕분에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졌는지 몰라. 정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틀 후, 유나는 할아버지와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가던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서태준이 찬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지점 매니저들이 내 조언을 구하러 온다면서? 네, 요즘 좀 바빠요. 유나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워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곳에서도 잘 작동하는 걸 보면 뿌듯해요. 처음 너를 말렸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서태준이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 보니 내가 옳았어.
정말로 내 힘으로 해냈구나. 할아버지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유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결국에는 제 선택을 믿어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다시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진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며 문득 23살 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서유나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식품관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죠.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안내판들, 그리고 직원들의 밝은 표정까지 모든 것이 유나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좋은 아침이에요. 신입사원 김미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오늘도 화이팅! 유나가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유나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후 회의 시간, 유나는 다른 부서 매니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 발표를 서유나 매니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사장의 소개에 유나는 자신감 있게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관 매니저 서유나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도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서 있는 서유나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유나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원들이 함께였죠. 그들과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유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내 이름으로 당당히 설 거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유나로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거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카메라는 백화점 네온 아래 환하게 미소 짓는 유나를 비추며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특권이 아닌 실력으로 숨기던 이름을 당당히 걸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서유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